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 박사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시장이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제 일단 시장에서 특히 이제 코스피 시장에 의미 있는 변화가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일단 기관의 1조 가량의 대량 매수와 함께 오랜만에 이제 이 극대형주 부분 삼성전자의 개인들의 매도세가 몰리면서 약간의 수급의 변화가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그런 부분에 아무래도 어제 같은 경우 삼성전자 잠정 실적에 대한 우려가 개인 투자자들에게 있을 수도 있었으나 아무래도 정보가 조금 더 빠른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미리 어느 정도 정보를 알고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글로벌 1위 반도체 기업으로서 삼성전자의 의미 있는 실적 발표를 예단한 미국 시장도 그런 부분이 아마 어느 정도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미 증시 같은 경우도 IT 섹터가 시장을 주도하면서 큰 폭의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호재가 연속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3월달을 보면 저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시장의 하락도 경험해 봤을 뿐더러 이번 시장의 반등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바닥권에서 엄청난 급반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끝이 과연 어디가 될 것인지는 미리 예단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고 일단 대응의 영역으로서 시장을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장 들어갈게요. 전일 미 증시는 우선 트럼프의 발언에 의해서 이제 터널의 끝이 보인다라는 긍정적인 발언과 함께 렘데시비르의 대량 이 생산 관련된 이슈, 뉴욕 사망자 수 감소, 이탈리아, 유럽 등에 대한 이 확산세가 약간의 소폭 감소하는 모습 등등 이 사실 호재보다는 악재적인 부분이 일부 해소가 되었다라는 점에서 현재 짓눌려 있던 시장의 투심이 강하게 올라왔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오늘 트럼프의 10여 가지 치료제가 활발하게 시험 중에 있고 또한 일부는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라는 발언이 오늘 여러 가지 금융권에서 나온 경기 침체 우려와 그 밖에 그 신흥국 아르헨티나의 달러 채권 상환을 내년으로 미루는 사실상 반 디폴트 상황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상승으로 뒤집어 버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은 현재 빠르게 안정된 이후 빠른 경기 회복에 베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현재 진행되는 부분에서의 회복 후 속도가 이 판에 판가름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각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봉쇄 조치 그리고 사람들의 이런 이동에 제한된 부분이 어느 시점에서 해결이 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장의 가동 중단이라든지 그리고 실제 생활을 함에 있어서 거리두기와 관련된 부분이 언제 정상적으로 돌아가느냐에 따라 경기의 회복 속도가 파열음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시장 주변에는 여러 가지 불안한 요인들이 많지만 긍정적으로 봐야 될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네요. 오늘 같은 시장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장전에 나온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였습니다. 일단 장전 8시 45분 정도 나왔는데요. 6조 4천억을 발표하면서 시장 예상은 5조 대 후반에서 6조 초반을 봤는데 일단 2천억의 추가적인 실적을 발표하면 시장 기대치에 부응을 했고 동시에 LG전자 또한 예상치를 상회하는 1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일단 1분기는 그렇다 치고 앞으로 2분기가 문제인데 시간이 갈수록 2분기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이런 현재 상황에 얼마나 타격을 받느냐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가이던스나
컨센은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옵션 만기가 내일 모레죠. 일단 전일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에 특히 코스피 시장에 약간의 변곡이 터졌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부분에서 내일 옵션 만기 전까지 내일 모레 기관의 옵션 상방 포지션을 유지를 해준다면 이를 처리하기 위한 상방 배팅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거는 금융투자 쪽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또한 증시 안정펀드가 동시에 들어오는 부분이 기간에 베팅을 조금 늘렸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목요일날까지 시장은 강한 반등을 조금 더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며, 비관적인 부분과 시장의 긍정적인 부분을 함께 고려하며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즉 각각 개인의 기준을 정할 때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거죠. 뭐 길게 말해서 나는 5일선까지 보겠다. 즉 5일선을 깨면 매도 치고 떠나겠다. 혹은 나는 저가에 샀으니까 이거 절대 안 팔아. 깨지면 밑에서 더 살 거야. 이거 못 봤기 때문에 그냥 끌고 가서 계속 사는 것만 할 거야 라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포지션을 정해서 가는 거니까. 혹은 11선까지만 본다 등등의 기준으로 시장을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아무래도 제가 지수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역량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지수를 예측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지수의 움직임에 따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외인 및 기관에서 오랜만에 IT 섹터의 섹터의 양매수가 진행됨에 따라 이 부분이 지수를 좀 더 상방으로 끌고 갈 것으로 보이며, 코스피의 본격적인 반등의 시점이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추가적인 반등이 코스피에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블록디 관련해서 기관이 물량을 전부 거두어 갔다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향후간 제약바이오는 대세 상승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기존에 계속 매매하던 게 신풍, 예전에는 시젠을 투상을 놓고 랩지를 먹었어요. 진단 키트를 하다가 그 다음부터 지금 치료제로 거의 3주째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포트에 치료제 종목으로 다 채워놓고 움직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지속적으로 집중을 해 보십시오. 이번 시장이 반등을 하면서 제약바이오 섹터는 시장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이쪽이 대세 상승으로 가기 위하면 대장이 나와야 되는데, 그 대장이 아무래도 시장보다 강했던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둘의 대장의 확고한 대장 자리를 지키는지를 보면서, 얘들이 만약 정확히 대장이 된다면 이 종목이 2배가 가는 역사가 나올 거고, 그렇게 되면 바닥권에 있는 종목의 템버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템버거가 예전에도 그랬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큰 장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 유념하셔서 제약바이오 매매를 잘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급등한 종목이 바로 가냐,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급등해 놓고 다시 11선까지 완전히 주가를 죽여놨다가 다시 올랐다가 죽여놨다가 하면서 여러 가지 봉우리를 만들고 결국은 이런 지점을 돌파하는 순간 갑니다. 개인들을 안 데리고 가요, 주식은. 자, 오늘 시장 보면은 혈장치료제 관련주가 상한가 및 급등 마감을 했는데, 일단 정부에서 혈장치료 관련한 부분을 곧 채택하는 것을 발표하겠다, 긍정적으로 본다, 이런 발언이 나오면서 주상한가 좀 갔습니다. 일단 녹십자 계열이 이쪽에서 가장 세고요. 다크호스로 올라온 게 에스맥, 레몬 정도 되는데, 내일 이쪽 관련된 주식이 하루 정도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상한가 첫날의 장 초반 이 급등주 공략을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 자, 그 다음에 청와대에서 상반기 시진핑 방한 추진 변함 없다라는 발언으로 관련해서 중국 소비주가 장막판에 조금 강한 반등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한은 디지털 화폐 발언
예상으로 관련주 또 상승했습니다. 마지막 원택트 관련 수혜주는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져요. 관심권 매매 필요하다라고 다시 볼게요. 오늘은 수급보다도 해외 증시 보면서 조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외 증시 보면 나스닥이 아일랜드 갭이 나왔습니다. 이때 이 매물을 돌파하는 갭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갭을 들고 상승이 나올 거고, 뭐 최대 폭이 어딘지 그거를 가늠하기는 지금 어렵습니다.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AI가 진행하는 이 트레이딩 세상 속에서 이거를 예측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이 못 따라붙게끔 또 급등을 시켜버릴 수도 있어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 이상의 반등도 나올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요. 최소 8,500포인트까지의 흐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8,500에서 많으면 9,000포인트 언저리 8,600포인트까지. 그래서 나스닥은 이번 주 다음 주까지의 흐름이 양호하게 갈 수 있고, 우리는 이번 주 목요일이 옵션이지만 만기지만 미국은 다음 주라는 점이어서 미국 다음 주 만기일까지의 흐름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국내 시장 이번 주 목요일날 단기적 변곡이 나올 수는 있지만은 좀 더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열어놔야 돼요. 그리고 총선 앞에까지 보통 지수를 빼지 않습니다. 총선 기간에 전에는 올렸다가 총선 이후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폭락을 많이 시켰다라는 점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이죠. 굉장히 좀 안정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뭐 원달러 환율이 가장 좋은 거는 1200원 아래로 떨어지면 좋겠지만 지금의 국제 정세를 보면 그럴 확률은 굉장히 미미하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은 수급을 안 보는 대신 이거를 하나 보죠.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이 매수 한 종목들을 몇 개를 좀 볼게요. 일단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 상위를 조금 보면은 코덱스 150 선물 레버리지가 되겠네요. 잠깐만, 마이너스 떨어진 거는 인버스인데 외국인이 순매수 1위가 인버스, 이건 아닌데 뭐가 잘못된 것 같네요. 잠시만요. 아래로 내려가서 일단은 코스피 기준으로 외국인이 일단 의미 있는 수급이 들어왔어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간 매도 일변도였던 IT 극대형주의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점은 상당히 감동적인 일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진칼 들어오고요. 호텔신라, 포스코 케미칼까지 좀 들어왔고, 기관계 쪽은 코스피 한번 보죠. 기관계에서 매수 1위는 오늘 삼성전자가 됐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극대형주, IT 극대형주의 본격적인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것은 며칠 더 지수를 상방으로 끌어올리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LG노텍, 삼성전기, 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극대형주의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라는 점은 시장을 긍정적으로 시장이 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수급이라는 게 또 언제 어디서 또 바뀔지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지수의 위치를 보면서 대응은 하셔야 될 거예요. 자, 바로 종목들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오늘 수급 나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어제 기관에 거의 600만 주 정도 들어온 부분에서 오늘 기간 외인 합쳐서 200만 주 정도 들어왔는데, 일단 삼성전자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52,000원 구간에서 좀 많으면 54,000원 구간까지의 반등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어제 하이닉스를 저희는 편입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저희 회원님들하고 해가지고 하이닉스를 편입하고 추가적인 상승을 조금 더 지켜보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거를 몸통으로 뚫어주는 양봉이 나와야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을 거예요. 삼성전자보다는 아무래도 더 많이 갈 수 있을 거로 보여지니까 좀 길게 보면 91,000원까지 예, 상승 여력이 조금 남아있다 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기관에서 네, 꾸준히 누적 순매수가 좀 있었다라는 점도 긍정적이죠. 자, 그 밖에 셀트리온 하나 보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블록딜 이슈가 조금 시장을 짓눌렀는데 시장 주도주가 맞습니다. 이번에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오게 된다면 이런 장기 평선을 뚫었던 구간에서 네, 편입을 진행하십시오. 네, 지금 구간에서 편입을 하는 게 네, 주도주를 사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블록딜로 인해서 네, 조금 주가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이 구간 악성 매물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단번에 돌파는 힘들 거예요. 단번에 돌파를 하는 거는 거의 확률적으로 낮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를 기준봉으로 삼아서 이 아래 구간으로 해가지고 매수를 진행을 하면 네, 중장기적으로는 일단 나쁜 흐름은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주도주죠. 네, 이거 돌파하는 흐름이 연내 아니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시가총액 합이 시가총액 그 삼성전자를 제외한 이 극대형주들을 넘는 시점이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주도주가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돼요. 증시의 주도주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 같습니다. 주도주가 바뀌었다라는 말은. 자, 그 다음 삼성 SDI. 삼성 SDI는 지금 아주 소량 들고 있는데요. 좀 이때 올라와서 거의 대부분 매도를 하고 소량을 두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 빠지면 사고 싶어서 놔뒀어요. 종목을 사고 싶어서 보초병 세워놓듯이 놔뒀는데 지금 안 눌려버리니까 매수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반등하면 네, 매도하고 중소형 좀 괜찮은 종목들 많아요. 중소형주 2차 전지 섹터로 갈아타려고 합니다. PNT라든지 종목 분석을 해보시면 굉장히 우량한 종목이 바닥에 널렸습니다. 바닥에 그런 종목들 중장기적으로 매매하시는 게 좀 더 수익률 측면에서는 좋을 걸로 보여지고요. 삼성 SDI는 하나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이제 하이닉스와 SFA 반도체를 편입을 했고 사실 그 전에 이제 ITM 반도체를 저희는 스윙으로 잡아서 매매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ITM 반도체 급등하는 오늘까지 흐름은 좀 놓치긴 했는데 시장이 생각했던 조정을 안 줬기 때문에 매도를 해서 후회는 없습니다만 네, 좀 아쉬움은 있네요. 그래도 어제 일단 SFA 반도체 들어간 거는 오늘 5,300원에서 5,500원까지 전량 매도를 하고 일단은 이 종목은 네, 여기서 1차적으로 매매를 좀 멈췄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져요. 추가적인 이 정도까지의 상승은 가능한데 제약바이오 섹터를 조금 공략을 할 필요가 오늘 좀 있어서 제약바이오 섹터로 매매를 좀 다시 좀 옮겼고요. 셀리버리 오늘 매매한 종목 중에 하나가 셀리버리인데요. 지금 신고가를 거의 임박에 텄습니다. 이 구간을 돌파를 어떻게 할지 내일 관건이고요. 이 구간을 돌파를 어떻게 해줄지 일단은 이 위에 매물대가 크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이 윗꼬리는 이때 매물대에서 해결을 하고 점점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만 더 거리가 터진다면 돌파하는 흐름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밤 네, 대전 KBS에서 관련된 방송이 예정이 되어 있고 금요일날 전국적인
전국파 방송에 이제 셀리버리가 나와서 사이토카인에 대한 부분을 설명한다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있을 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이 종목 잘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이제 오늘 음봉 구간에서부터 해서 수익 구간에 조금 들고 넘어가고 있고, 그 다음 에이프로젠 제약 합병 이슈가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일정 부분 테마에도 엮여 있는데 수급이 굉장히 좋았어요. 개인의 대량 이탈과 함께 기관, 기타 법인의 연속적인 매수가 저를 이제 긍정적으로 봤다라고 하고, 이거는 기법상으로도 굉장히 좋은 위치에서 종가가 마감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악성 매물대 구간, 네, 그리고 상한가의 이 가장 윗자리를 회복해 주는 이 양봉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법에서는 이런 구간을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갭이 나옵니다. 그 갭자리 부분에 대한 공략을 오늘 한 거고요. 의미 있는 구간에서 매수가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의미 있는 구간에서 매수가 된 케이스고, 1차적으로 한 2,000원에서 2,100원 구간까지의 반등 여력을 놓고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신풍제약. 신풍제약은 지금 오늘 정지가 되어 있는데요. 얘는 구충제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같이 올라갔다 밀린 뭐 젤바이오나 등등은 뭐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신풍제약 우선주가 올라갔는데 상한가 풀리지도 않는 점상으로 바로 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내일 신풍제약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해 준다면 신풍제약도 내일 상한가 말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매집이 너무 잘 됐어요, 종목. 그리고 파미셀은 조정을 조금 더 기다려 볼 생각입니다. 이 구간에서 박스권을 그리고 박스권을 만든 다음에 뭐 이렇게 갈지, 네, 아무튼 위로 가는 그림이 좀 그려졌는데 어떻게 소화를 시킬지 그게 최대 관점인 것 같아요. 파미셀도. 그리고 시젠 진단키트 예전에 많이 했죠. 진단키트 예전에 많이 했는데 이제는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이 구간에서 만약에 물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구간에서 네, 아찔하죠. 여기에서 사는 거 의미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첫 자리 한 번은 돼요. 한 번은 반등이 되는데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올라가 주는 게 쌍봉을 맞고 죽는 건데 그것도 안 나왔잖아요. 매도세가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종목이 흔히 이런 자리에서의 이 반등, 즉 지지가 해줄 것 같다라고 들어갔을 때 지지가 안 되면 여기서 크게 물립니다. 아싸리 이런 종목은 지지 안 되겠지, 나는 21선 깨면 단기로 보겠어 하고 투매를 받아서 매매하는 게 더 좋은 전략이다 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이런 종목 하지 마세요 이제. 그리고 가비야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이고 오늘도 5일선 매매 의견 드렸던 종목이네요. 5일선 추가적으로 상승 나오겠죠. NHN 한국사이버결제 눌리면 매수 관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일 뭐 시장 S맥 정도 네, 관심 있게 볼게요. 네, S맥 오늘 녹십자 MS가 조금 더 좋은데 S맥이 지금 이 완전히 돌파하고 좀 올라가는 차트가 이뻐서, 그리고 끼 있는 세력주라 한번 S맥을 내일 시가 공략을 한번 할까 조금 조심스럽게 생각이 드네요. 녹십자 랩셀, 지난번에 록십자 랩셀을 한번 이거 먹었었는데 상 들어가서 고민을 좀 해봅니다. 이때도 3월 30일 3월 31일. 근데 요새 이 키움증권 렉이 너무 심해서 조금 조심스러워요. 렉이 너무 심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수익권에 있는 종목 시초가에 일부 팔고 나머지 잔여 물량이 렉 때문에 안 팔려지는 이유를 범해가지고 굉장히 좀 힘들었는데
이때 상한가 주고 갭 든 다음에 눌렸다가 올라갔네요. 이런 모습도 나올 수 있으니까 넉시드 MS 이런 것도 신경 써서 한번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 어제 오늘 강하게 반등 나와서 굉장히 기쁜 마음이고요. 이런 반등이 우리 청취자님들 계좌에 붉은 빛으로 네, 젖어들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들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정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